는요 어, GitHub에 CSV 파일이 있었고요. 그 CSV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그 무게를 길이만으로 예측해 보려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길이가 독립 변수가 될 거기 때문에 어, 퍼크라고 한 농어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생각해서 2차원 배열로 특성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은 무게죠. 그래서 퍼크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게의 값들만 선택해서 1차원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할 거는요. 그 다음 단계로 할 거는 훈련셋과 그죠? 테스트 셋을 분리를 하는 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데이터들을, 데이터들을요, 분리를 해서 얘네들을 남겨두셔야 돼요. 머신러닝 모델한테 예측을 해주는 예측기한테 전혀 학습이 되지 않는 데이터들을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학습, 데이터를 학습하고 난 이후에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들, 모르는 미지의 데이터들이 머신러닝 모델한테 주어졌을 때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예상해 보기 위해서 테스트셋을 분리를 해 둬야 돼요. 특성 배열도 분리를 해야 되고요. 타겟 배열도 분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X가 트레인과 트레인과 테스트로 분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Y도요. 트레인과 테스트로 분리를 할 거예요. 함수 사용하시면 되죠.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2차원 배열 X하고 1차원 배열 Y를 분리를 하시면 돼요. 어,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요.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테스트 사이즈를 25%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5%만 사용하고요. 그러면 75%가 훈련 사이즈가 될 거예요. 테스트 사이즈가 25%니까 훈련 데이터의 사이즈는 75%가 될 거고요. 랜덤 스테이트는 시드죠. 난수의 시드. 이거는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결과를 보려면 그러니까 세트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에 따라서 훈련 셋에 들어가는 샘플들하고 테스트 셋에 들어가는 세트들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 결과 값들이 약간 미미하게 조금씩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난수의 시드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셔플은 뭐라 그랬어요? 셔플은 섞는다는 뜻이죠. 샘플들을 섞을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그죠? 기본값은 뭐예요? 추로. 그러니까 샘플들을 랜덤하게 섞어서 임의로 추출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랜덤 샘플링이에요. 랜덤 샘플링. 그리고 여기서는 그 계층별로 나눠서 뽑아야 될 게 필요한가요? 그런 계층이라고 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층화 추출이 필요가 없는 그런 데이터셋인 거예요. 그래서 stratify는 none, 층화 추출을 사용하지 않는다. 요거 기본값으로 주시면 돼요. 셔플도 기본값으로 그냥 놔두시면 되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숫자만 똑같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만 숫자를 42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체 56개가 있었어요. 56개의 75%. 면은 몇 개인가요? 42마리예요. 그죠? 어. 전체 56마리 있었잖아요. 56마리에서 75%면은 42마리. 그럼 나머지 14마리가 테스트 셋이란 얘기예요. 어. 여기에
25% 그러면 14마리죠. 그러니까 46, 죄송합니다. 42, 14 이렇게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42, 14. 이해되셨죠? 뭐 확인 안 해보셔도 되겠지만 트레인 셋의 트레인의 모양 살펴보시면 42마리 그리고 컬럼은 1개, 랭스 1개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테스트, 쉐입 살펴보면 14개 그리고 컬럼 1개. 당연히 Y 트레인은 42개 샘플의 레이블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Y 테스트는 14개 물고기들의 그 레이블들을 가지고 있겠죠. 맞습니까? 네. 뭐 요것도 한번 보면 Y 트레인의 쉐입 1차원 배열인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요거랑 개수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Y 테스트 쉐입 살펴보시면 1차원 배열이어야 되고요. 개수는 Y 테스트랑 개수가 당연히 같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 3분 정도 이상 5분? 5분 드릴까요?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훈련셋과 테스트 셋을 각각 훈련셋 그리고 테스트 셋의 산점도를 그려보세요. 색깔로 구분하세요. 훈련셋과 테스트 셋의 색깔을 구분해서 하나에다가 그리시고요. Y축은 무게, Y축은 무게, 그리고 X축은 랭스. 산점도를 그리시는데 Y축을 무게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X축을 길이로 하세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은 색깔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색깔로. 한번 그려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파이플런 모듈 이용해서 그냥 바로 스캐터 함수 이용하셔도 돼요. X좌표, Y좌표를 해주시면 되는데, X좌표는 훈련 셋에 있는 게 랭스들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X좌표는 우리 랭스 사용하기로 했죠? X좌표는 랭스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훈련 셋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Y좌표는 무게로 하기로 했죠? 무게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Y 트레인이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 얘만 먼저 보여볼게요. plt.show 이것만 먼저 볼까요? 음, 이렇게 됩니다. 훈련셋이 42마리 물고기의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 하나의 특성이 뭐예요? 렌스. 이게 렌스 X좌표. 그 다음에 Y 트레인은 42마리 물고기에 뭘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게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게 훈련셋이에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몇 가지만 보면 그리드를 써주면 그 격자를 보여줄 거니까 조금 더 보기 좋게 그려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 레이블을 써주면 이게 15, 20, 25 얘가 단위가 뭐다라고 하는 걸 써주면 좋겠죠. 물고기 길이죠. 단위는 센티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plt.y 레이블 Y축은 200, 400, 600 이건데 얘는 뭐냐면 무게예요. 무게는 단위가 그램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물고기들은 전부 다 모든 물고기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퍼크라고 하는 물고기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퍼크라고 하는 물고기 타이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X축은 랭스, 단위는 센티미터, Y축은 웨이트, 무게, 단위는 그램.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게 훈련셋을 시각화한 거예요. 얘는 훈련셋 산점도를 그린 겁니다. 자, 몇 가지 조금만 저희가 좀 보기 좋게 좀 다듬어 볼게요. 여기에 우선 그 투명도를 좀 줄게요. 알파 0.4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투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이 좀 많이 겹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에 엣지 컬러를 흰색으로 주시게 되면 테두리 선들이 흰색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점의 크기가 조금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점의 크기가 조금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그 점이 찍혀 있는데 이 주위에 원래 점 크기에 원래 점 크기에서 요 바깥쪽에 여기가 흰색으로 요 엣지 컬러가 흰색으로 칠해져 버리기 때문에 점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겹치는 부분에서 그 흰색 테두리 선들이 좀 보이게 되죠.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점의 색깔은 조금 진하게 할게요. 컬러를 블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진하게 보여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훈련셋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레이블을 어, 트레인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훈련셋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테스트 셋은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그리시면 되겠죠. 테스트 셋 산점도는 위쪽이랑 거의 비슷하게 그리시면 돼요. 어, X, Y 좌표만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스캐터로 하시면 되고요. X는 X 테스트, Y는 Y 테스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위쪽이랑 다 비슷하게 할게요. 투명도는 0.4, 불투명도는 0.4, 그 다음에 엣지 컬러는 흰색, 그 다음에 점의 색깔은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으로, 그리고 레이블은 테스트 셋이니까 테스트,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들은
여기 함수가 없으면 레이블들은 표시가 안 돼요. 레이블들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plt.legend를 써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네, 되셨습니까? 코드 이해되시죠? 산정도 그리겠다. 가장 기본적인 게 파이 플러스의 스캐터잖아요. X좌표, Y좌표 두 개만 주시면 산정도 그려줘요. 그죠? 뭐 색깔 지정하지 않아도요. 첫 번째 스캐터의 색깔과 두 번째 스캐터의 색깔이 자동으로 구분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뭐 파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 거고요. 훈련셋, 테스트셋, 레이블을 줘서 범례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훈련셋이고 빨간색이 테스트셋인 거 알 수 있고요. 아까 42마리랑 그리고 14마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파란색 점이 42개가 있을 거고요. 빨간색 점이 14개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자, 여기 물고기가 있어요. 우리는 뭘 안다라고 했을 때, 물고기의 길이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 물고기의 무엇을 예측하자? 무게를 예측하자.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건 거잖아. y는 ax 더하기 b.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음. 여기에 물고기의 길이를 알면 물고기의 무게를 계산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회귀라는 거죠. 이게 회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수학적인 어떤 방정식을 찾는 거고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수학적인 방정식을 찾는다는 얘기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해볼 거는 KNN이죠. 자, KNN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예요? K개의 nearest, 가장 가까운 neighbors, 이웃들을 찾아서 걔네들의 어떤 특성으로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KNN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맞습니까? 어. 분류인 경우에는 K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그 클래스가 무엇인지를 보고서 다수결로 나오는 클래스로 분류를 하는 게 KNN 클래시파이어고요. 그럼 회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았다 치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색 점, 요 점이 있어요. 요 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파란색 점들만 알고 있어요. 파란색 점들만 알고 있죠. 그럼 그 파란색 점 5개를 찾을 수가 있겠죠. 가장 가까운 5개를 찾을 수가 있겠죠. 여기 이런 점들일 거잖아. 이런 점들일 거잖아.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런 점들이겠죠. 그죠? 걔네들이 전부 다, 걔네들은 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파란색 물고기는 무게 알고 있죠. 이 파란색 물고기도 무게 알고 있죠. 여기 있는 파란색 물고기도 무게를 알고 있죠. 그죠? 5마리의 파란색 물고기 5개를 찾으면 가까이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5마리 물고기를 찾을 수만 있으면 걔네들의 무게는 이미 학습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은 뭘로 예측하면 될까요? 그 5개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 그러니까 숫자를 예측하는 방법은 KNN이 숫자를 예측하는 방법은 K개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레이블의 평균을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서 레이블이란 물고기의 무게인 거죠. 물고기 무게 평균 값으로 수치를 예측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죠. 그죠? 굉장히 단순한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길이가 비슷하면 그죠? 길이가 비슷하면 무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길이도 비슷하면 무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약간 좀 다른 것들도 있긴 있네요. 여기는 길이는 되게 비슷한데 무게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물론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물고기들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은 대부분은 길이가 비슷하면 무게도 비슷하게 다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요 안에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녀석들도 좀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 비슷비슷한 주위에 있죠. 이런 간단한 생각이 KNN 리그레서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훈련시키고 평가하는 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구분을 했으니까 KNN 모델을 우리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로만 설명드렸던 부분을 그,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KNN 리그레서. KNN은 이거 약자도 아셔야 돼요. 약자가 뭐냐면 K개의 nearest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아서 리그레서 회귀를 하는 도구 그런 뜻인 거죠. K개의 가장 가까운 이웃 이웃들의 레이블 평균으로 수치를 예측하는 머신 러닝 모델이에요. 되게 굉장히 간단한 생각인 거예요. 비슷한 녀석들은 가까이 있을 거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것들 뭐 두 개를 찾자, 세 개를 찾자, 다섯 개를 찾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의 평균으로 계산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어, 레이블이 어떤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1, 2, 3, 4, A, B, C, D라고 하는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연속적인 값들이기 때문에 평균을 계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 자, 코드는 분류를 할 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KNN 변수 선언하시고요. K 네이버 리그레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KNN 회귀 모델 생성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리그레서도 클래시파이어랑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 이웃 몇 개를 선택할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5개 물고기를 찾아서 그 5개 물고기의 평균으로 예측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모델을 생성했으면 이거 실행해야 되겠죠. 실행.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모델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KNN을 훈련시키다는 fit이에요. fit. 대문자 x는 2차원 배열입니다. 여기에 뭘 주셔야 돼요? x 트레인을 주시면 돼요. 물고기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y는 1차원 배열을 주셔야 돼요. 그 1차원 배열은 y 트레인이에요. 자, 여기 파라미터 잠깐 좀 보시면은요. 파라미터 대문자 x로 되어져 있죠. 모양이 항상 어떻게 돼야 된대요? 2차원 배열이어야 된대요. 2차원 배열이 아니면 안 돼요. 그죠? 이게 대문자 x. 파라미터 y는요. 모양이 어떤 모양? 1차원 배열 모양. 이렇게 줘야지만 제대로 동작하는 메서드가 fit이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아셨죠?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2차원 배열 우리 전 시간에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컬럼이 하나밖에 없더라도 2차원 배열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는 1차원 배열. 자, 이게 KNN 회귀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죠. 데이터 학습. 자, 훈련 끝났습니다. 되게 쉽죠? 예측값을 찾을 수 있어요. 훈련소에서 예측값 찾을 수 있습니다. train, 예측값이라는 의미로 train PRED라고 할게요. 예측값 찾는 함수는 메서드 이름 뭐였었어요? 기억나세요? predict, predict. 여기다 뭐 주면 될까요? 훈련셋만 넘겨주시면 돼요. x train. 자, 얘가 무엇인지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train PRED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훈련셋에 몇 마리 있었어요? 42마리. 42마리의 물고기들을 이렇게 예측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측했다. 물고기의 무게를 이렇게 예측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다? 그 훈련셋의 예측값이에요. 훈련셋 예측값. 다시 얘기해서 그 훈련 세트에 있었던 훈련 훈련셋에 포함된 농어의 어, 농어의 무게 예측 값인 거예요. 첫 번째 물고기는 88.6g이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두 번째 물고기는 123g이라고 예측한 거고, 마지막 물고기는 659g이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실제 훈련셋의 실제 값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훈련셋의 실제 값은 Y 트레인이 가지고 있죠. 이거 프린트 해볼까요? 이게 뭐냐면 훈련셋의 실제 값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훈련셋에 포함된 농어의 무게 실제 값이에요. 출력한 결과 좀 볼까요? 첫 번째 물고기 실제 값은 몇 g이에요? 85g이에요. 이거를 몇 g으로 예측했다는 얘기예요? 88.6g으로 예측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주위에 있는 5개를 선택을 한 거니까. 주위에 있는 5개를 선택을 한 거니까. 그리고 걔네들의 평균을 생각한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물고기는 135g이었어요. 이거를 몇 g이라고 예측했다? 123g이라고 예측했다란 얘기예요. 차이가 12g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그죠? 첫 번째 물고기는 대략 한 3.6g 정도가 차이가 났고요. 두 번째 물고기는 12g 정도가 차이가 났네요. 세 번째 물고기는요? 원래는 진짜 값은 78g이에요. 근데 가장 가까운 이유 5개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79.6g이래요. 여기는 거의 비슷하네요. 5개의 평균을 계산해도 0.4g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KNN이 굉장히 단순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에 있는 이웃 5개를 선택하겠다, 5개의 무게 평균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정말 간단한 그런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예측하고 있죠. 근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659g짜리인데 556g이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그죠? 제일 마지막 거 보면. 여기는 차이가 좀 나죠. 그죠? 660이라고 생각하고 560이라고 생각하면 100g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990g짜리가, 1100g짜리가 있는데 990g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은 120g? 120g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 어떤 물고기들은 오차가 좀 많이 발생하고요. 어떤 물고기들은 오차가 거의 없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 그림 보시면 당연히 이해가 될 만한 것들이요. 여기 이쪽 부분 볼까요? 이쪽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그죠? 파란색 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점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점점점점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가까이에 있는 거 5개를 찾으면, 가까이 있는 거 5개를 찾으면은요, 걔네들 무게가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그,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무게가 작은 녀석들, 100g이 안 되는 녀석들 있죠. 어, 여기 코드를 저기 시각화한 그래프를 보시면, 요 200g 밑에 있는 녀석들을 보면 거의 막 주위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오차가 5개의 평균을 계산해도 오차가 되게 적은데 이쪽에 큰 물고기들을 보시면 같은 길이라도요, 그죠? 같은 길이를 갖더라도 어떤 거는 1000g이 넘고 어떤 거는 한 900g 또 어떤 거는 800g 이렇게 돼요. 그러면 800g, 900g, 1000g 얘네들 평균 내면 900g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또 5개를 선택을 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거 5개를 선택해야 되면 여기 1000g짜리도 있을 거고 뭐 1100g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겠죠. 얘도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럼 800에서부터 1100까지의 평균을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차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쪽 부분에서는 오차가 좀 크게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는 오차가 좀 적게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예측값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예측값들은 어떤 방식으로 찾은 거냐면 가장 가까운 거리,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아서 걔네들을 평균 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면 리그레서도 클래시파이어랑 동일하게 그 거리들과 디스턴시스 거리들과 인덱스들을 리턴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K 네이버스죠. 여기에 x를 트레인셋 넘길게요. 이렇게 하면 인덱스들을 찾을 수가 있죠. 자, 거리는 우리 첫 번째 물고기 이거 하나만 볼까요? 85g. 첫 번째 물고기 한번 볼게요. 그 첫 번째 물고기 인덱스들의 인디시즈 0번. 첫 번째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거는 5마리는 인덱스 0번, 인덱스 10번, 인덱스 36번, 인덱스 12번, 인덱스 17번이래요. 당연히 훈련셋에서 가장 가까운 훈련셋은 자기 자신이 가장 가깝겠죠.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0번 물고기에 가장 가까운 물고기는 0번 물고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이 들어가요. 훈련셋만 생각하면 항상 자기 자신이 들어갑니다. 그거 이외에 나머지 4개를 더 찾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얘네들 그 Y에서 찾아볼까요? Y에서 indices 0번. 5.9g, 110g, 320g, 40g, 135g. 가까운 이웃 5개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정말 천차만 안 버리죠. 어떤 거는 5g밖에 안 되고, 어떤 거는 110g, 어떤 거는 320g이죠. 그죠? 어, 얘네들 평균 내볼까요? 넘파 있죠? 이게 평균이죠. 이 안에다가 얘네들 넘기면 되죠. 얘네들을 이렇게 넘겨보세요. 잠깐만요. 이게 122g. 첫 번째 물고기. 첫 번째 물고기에 5개. 예측값이 88.6g이야. 그럴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Y가 아니죠. Y가 아니에요. 제가 뭐 잘못했을까요? Y는 56마리인가? 전체죠. 훈련세가 테스트 때 나눴죠. Y를 사용할 게 아니라 Y 트레인을 사용해야죠. 그쵸. 85g, 85g, 80g, 78g, 115g. 그러면 평균도 Y 트레인. 이게 뭐예요? 88.6g. 그러니까 원래 물고기는 85g짜리였어요. 그 85g짜리에서 제일 가까운 녀석들 찾아보니까 또 다른 물고기도 85g, 다른 물고기는 80g, 또 다른 건 78g, 또 다른 거는 115g이라는 뜻이에요. 얘네들 평균 내니까 88.6g. 이게 뭐다? 이게 예측값이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변수를 잘못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요거는 그 KNN의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확인만 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코드는 아닙니다. 얘는 그 훈련셋에서 어, 인덱스 0번 물고기와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인덱스. 그리고 이거는 어, 훈련셋에서 인덱스 0번 물고기와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무게. 레이블 찾은 거잖아요. 무게. 그리고 그 무게들의 평균. 그죠?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무게 평균. 계산해 보니까 88.6이더라. 이게 예측값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KNN이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를 말로만 설명드렸던 거를 이렇게 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고요. 어, 테스트 셋의 예측값 찾으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똑같이 프리딕트 메서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훈련셋 대신에 테스트 셋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테스트 예측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테스트 셋의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차가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후에는요. 오후에는 이 오차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회귀 모델의 평가 지표로 어떤 값들을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mean absolute error, mean squared error, 와 같은 그런 개념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